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네,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입니다. 여전히 국방부 브리핑을 보고 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관두고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 것 같아가지고 어질어질한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대문 역사기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역사기행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네, 한 주 매번 물어보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어떠셨나요? 날씨가 심란해요. 예, 이제 시원해지겠죠. 이제 약간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좀 날씨가 막 장마처럼 비가 오기도 하고 한 주 동안 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날씨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9월달에 이렇게 더운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작년 생각하면 또 이게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네, 9월에는 원래 더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비를 그냥 가을비라고 믿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지금 국방부 브리핑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 대변인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야기 나눴던 그분 얼굴이 계속 뜨는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약간 한풀 꺾였다는 느낌도 들고 하고 네, 하더라고요. 그분 그 표정 보기가 영 딱해서 이게 뭔가 막 네. 이게 너무 많은 걸 터뜨려서 보는 사람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이게 포화돼 가지고요. 쫓아가는 사람들을 네. 뭔가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로감이 느껴져서 지금 이슈들을 다 그걸 따라잡으면서 제가 챙기기가 그렇죠. 좀 버거워졌습니다. 네. 예. 버거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방송은 또 이어가야 하니 그러면 일부 오래전 이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래전 이날입니다. 서대문구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송이 있었던 주간에 서대문구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9월 17일에서 9월 23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 그러네요. 1407년. 1407년이면 네. 610몇 년 전인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 조선 태종 때입니다. 네. 1407년 9월 23일이라고 환산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음력이니까. 네, 음력 8월 22일인데요. 모화루, 우리가 왜 모하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하관은 그 나중에 이렇게
증축되면서 이름을 바꾼 거고요. 관이라고 하는 건 약간 개축되면서. 일종의 이렇게 좀 건물이 좀 많은 약간 그런 느낌의 네, 건물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전신이 모하루였어요. 루. 루. 예. 뭐가 루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정자 같은 거 하나 딱 있는 느낌. 네, 정자 누각 그러니까 네. 밑에 다리가 있고 그렇죠. 예, 띄어 올려져 가지고 만든 누죠. 루 말 네. 그대로. 뭐 정확한 형태는 모르겠습니다만 모하루가 지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하관의 이제 효시라고 볼 수 있죠. 이 모자 화자는 중화할 때 화자인 것 같고 이게 모자는 연모하다 할 때 뭐 네, 연모하다, 사모하다. 예, 예, 그 이럴 중국을 연모하고 사모하고 때 약간 중화 질서를 사모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예를 들면 서양 옛날에 뭐 로마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유럽 내지 북아프리카 전역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예. 오늘날 같은 이제 민족 국가 개념보다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민족 네. 국가 개념이. 그러니까 그 네. 중화 질서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은 네. 들고요. 어찌 됐건 그런 뜻입니다. 네. 중화, 그래서 중화를 사모하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체면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는 네. 이쪽에서 조공을 보내면 거기 답례품을 더 많이 보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다가 그래서 네. 도중에 나중에는 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조공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예, 하여간 아무튼 이 이름을 원래 그 송도 개경에도 네네. 그런 용도의 이제 그 건물이 있었대요. 그때 이름을 고려 때였겠죠. 고려 개경이 때죠. 때는. 그렇죠. 예, 어차피 우리 계속 중국하고의 그런 네. 관계 속에서 지내왔으니까 네. 송도에서는 이제 연빈관이라고 했답니다. 연빈관. 연빈관이 왜 요즘 같으면 영빈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빈을 맞이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연빈도 그런 뜻이랍니다. 그냥 여기서는 사실은 뭐 중화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미는 안 들어갔던 것 같고 개경에 있었던 거는 그거를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다 서문 밖에 그리고 그 문신들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네네. 예,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석린이라는 분이 모화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역시 선비들 답네요. 선비들한테 했으니까는 이렇게 나왔겠죠. 실제로 나중에 명나라가 망했을 때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 그 숭정제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 그 연호를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예. 이제 말하자면 문명이 멸망했다 야만인들에게 네네. 이래가지고 그 산속에 은거하면서 네. 자기를 숭정처사다 이렇게 이름하고 산 선비들이 있어요. 네, 뭐 지금 관점에서는 좀 얼토당토하는 행태지만은 아무튼 또 당시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조금 또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는 같은데 네네. 여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비들다운 발상이죠. 네. 모화로 이름을 짓도록 청해서 그대로 이제 했다. 이 모화관을 한 번 더 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은. 모화관이 지금 그 표지석이 있는데 네. 그 독립문 그 내거리에서 서대문 내거리 나가는 길 그 네. 큰 길에 네. 그 우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그 안쪽이 영천시장인데요. 네네. 그 우리은행 앞에 여기가 뭐 모화관 터였다라고 이제 표지석이 있는데 뭐 그쯤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뭐 그 독립문에 가까운 쪽이거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세종 때 이제 모화관이라고 개칭을 합니다. 그 세종 12년에 고쳐짓고 관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는데 실제로 그 세종 한 13년까지는 모화루 모화관 이름이 이제 혼용이 됩니다. 기록에 보면 혼용이 되다 나중에 이제 관으로 이제 이름이 통일이 되고 주로 그 모화관 기록을 보면 임금이나 세자가 사신을 맞이하러 나가거나 전송하러 나가거나 주로 그런 용도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건물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모화관의 전신이었던 모화루가 1407년 완공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두 번째는 이제 같은 9월 23일입니다. 네, 9월 1973년 50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딱 네. 50년 전이네요. 우리 지금도 그 경의선 철도 신촌 기차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신역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그 구역사 건물도 남아 있죠.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신촌 기차역 앞 그 광장이 요쪽 서쪽 지역에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이제 MT 가느라고 네, 기차 타고 MT 가느라고. 그러니까 동쪽 지역 대학생들은 청량리역에 그쵸. 모여서 이제 춘천 방향으로 기차를 그쵸. 타고 가고 네, 서쪽 지역 학생들은 신촌역에 모여서 그 일영 장흥 송추 쪽으로 네, 교회선 기차를 타고 가던 시절인데 그러네요. 네, 그런 시절인데 그 신촌역에서 그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놀이를 갔다 오던 기사에 청소년들이라고 나와요. 청소년들이 이제 패싸움을 벌입니다. 네, 이런 사소한 일이기도 뭐 사소한 일도 소개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당시에 뭐 지금 MT 말씀도 드렸는데 네. 이런저런 생활사항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1973년 9월 23일은 일요일입니다. 네, 밤 9시에 패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약간 1박 2일로 어디 갔다가 놀러 와서 아니면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그렇죠. 돌아오다가 네. 돌아와서 네. 이제 교회선을 타고 네. 이제 그 뭐 일영 장흥 송추 이렇게 이제 네. 나들이를 갔었던 요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요 교회선이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에 다시 그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이 야유회를 다녀오던 이 두 일행이 이제 패싸움을 벌입니다. 이제 한 일행은 당시에 인천 공전에 다니던 학생들 13명. 예.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서대문구 네, 천연동에 살던 청소년 13명. 네, 이게 또 서대문 학생들이 이렇게 또 여기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사람 숫자도 뭐 얼추 비슷한 숫자여서 네, 13대 13. 네. 그 인천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전문대 학생들, 대학생들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교가 그 지금은 인천대학교로 통합이 돼 있고요. 한동안 인천전문대라고 이제 또 개칭이 됐었고, 요 당시 1973년 당시에는 5년제, 그러니까 고등과 이 대학 과정이 결합된 5년제 인천공업 고등전문학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1975년 돼서야 전문대학으로 개편이 되는데. 요 당시 그래갖고 요 인천 공전생들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뭐 그 한 명 나이가 거기 소개되는데 17살.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약간 고등학생들인 거죠. 고등학생들이고 여기가 이제 고등 뭐 지금의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이제 합쳐진 형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하급반이었던 거죠. 이 학생들은 17살. 근데 천연동 청소년은 기사에 보니까 20살이라고 나옵니다. 20살 청소년. 그 기사 제목에는 청소년이라고 나오다가 중간에 또 청년이라고 바뀌기도 해요. 아무튼 20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해의 그 연령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17살 청소년 13명과 20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걸쳐 있는 13명이 싸움을 한 거죠. 왜 싸우는지도 나오나요, 혹시? 천연동 청년들이 좀 더 멀리 갔었어요. 송추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일영역에서 이 그 인천 공전생들이 이제 무리지어 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칸에 탔었나 봐요. 뭐 그랬겠죠. 이제 뭐 남자들 어린 남자아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끄럽다고 시비가 붙은 거죠. 시끄럽다고. 약간 그런 거는 그런 걸로 봐서는 서대문구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느낌상 형아들이 지금 놀다 오고 계시는데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머리도 짧았을 거 아니에요. 17살. 그러니까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막 무리지어서 떠드니까 그러다 이제 시비가 붙어서 근데 어떻게 기차 안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려서 싸워가지고
인천 공전 학생 5명이 부상을 당하고 네, 열차 유리창 3장이 깨졌답니다. 열차 유리를 열차 깬다는 유리를 건 깼으면 거기서부터 싸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내리면서부터 이제 뭐 시비가 붙었거나 아무튼 그렇게 패싸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교회선 타고 야유회 갔다 오던 그 풍경도 여기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도 한 90년대,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네. 더러 이런 패싸움이 있었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운동부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래요. 예, 네. 운동부가 있었는데 운동부가 전국 대회에 나가서 그렇죠. 경기를 하는 날 예, 응원을 가게 되면 전국 대회에서 결승전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냉큼.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상대편 학교는 인문계의 공고에 상고가 다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종합고등학교. 한 3배, 네. 2배 이상 온 거야 우리보다 네. 응원단이. 근데 우리가 우승을 또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기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기는 순간 선생님들이 뭐라면은 조용히 가라 그냥. 네, 그렇죠. 조용히 가라 집으로.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학교에도 운동부가 있었는데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응원 갈 일이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문율이 이기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기면 빨리 나와서 약간 인문계끼리 붙으면은 뭐 그냥 서로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이 공고나 상고 이쪽 학교하고 붙으면 뭔가 조금 무서워하고 우리가 도망가야 했었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류의 패싸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9월 13일 모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이 천연동 청소년들은 그 70 되셨겠네요. 보니까 50 몇 년생이니까 지금 유인천 장관 또래네요. 지금. 네, 50년대 초반 그러니까요. 아니 삼촌들. 네. 네. 이분들은 그러네요. 네. 예. 지금 70대이신 걸로. 그렇죠. 네, 예. 네. 이분들은 70대인 것으로. 네. 자, 1407년 모하루 완공을 했습니다. 모두 9월 23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신촌 기차역에서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했습니다. 1973년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문에도 나왔다. 신문에도 나왔다. 네. 예. 네, 오래전 이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노래죠. 네,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약간 CF에서 많이 들어본 느낌으로. CF? 어딘지 생각은 안 기억은 나요. 안 나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여기저기서 많이 틀어지는 네. 노래인 건데, 굉장히 귀에 익은 노래죠. 굉장히 귀에 익은데 이게 사실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죠. 정체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보통 우리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런 CF나 약간 이런 배경음악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만큼만 딱 잘라서 쓰기 때문에 네. 전곡 들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노래입니까? 이게 코너 저희 오래전 이 노래는 방송이 있는 주간에 네. 빌보드 혹은 가요톱10의 차트에서 1위를 했었던 노래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 노래는 슈가란 노래고요. 슈가로 시작을 해요, 노래 자체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첫 가사가 제목이에요. 네, 맞아요. 그 그룹은 The Archies라고. The Archies. 근데 그 실존했던 그룹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그룹입니다. 애니메이션 내용 속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약간 가상의 가수이네요. 네. 1969년 9월 22일에 1위를 해서 4주 동안 1위를 했고요. 이 노래가 기념비적인 노래인데 애니메이션 삽입곡으로서 빌보드 1위를 했던 최초의 노래입니다. 애니메이션 삽입곡으로 최초의 1위. 네, 69년이고요. 69년도 노래치고는 굉장히 네, 세련됐네요, 지금 진짜. 틀어도 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참고로 이후에 애니메이션 삽입곡으로 1위를 하게 되는 곡은 무려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나서 1992년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네. 이 애니메이션이
그 주인공이 아치예요. 아치. 그 1968년부터 그 CBS 방송국, 우리나라 CBS 말고요. 네네. 예. 미국 3대 지상파 네트워크죠. 거기는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이죠. 그러니까 그 CBS가. 그러니까 CBS, ABC 네. 또 하나 뭐지? NBC? MBC. NBC. 예. 어릴 땐 그것도 헷갈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그 TV의 애니메이션 그 The Archie Show라고. 근데 이 아치 쇼가 이제 나중에 그 이름을 조금씩 바꿔가는데 뭐 The Archie Comedy Hour, Archie's Funhous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The Archie Show에 들어간 삽입곡이고요. 네. 애니메이션 안에 이 아치라는 주인공이 밴드를 만들어요. 그 밴드 이름이 The Archies입니다. 거기서 발표하는 곡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히트를 한 걸로 다 실제로도 히트를 했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스튜디오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세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연주하고 부르고 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뭐 누가 그걸 했는지도 비밀로 하고 발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빌보드에서도 1위하고 영국에서도, 영국 및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1위하고, 빌보드 그 핫100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위부터 쭉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매주간 저기도 하지만 나중에 해가 다 지나면 연말 핫백 해가지고 그 연중도 1위 발표하는데, 이게 1969년 1위입니다. 4주 1위를 했지만은 팔리기는 엄청 팔린 모양이군요. 전체 1위. 그리고 요런 그 아주 그 귀에 쏙쏙 들어오고 되게 쉽고 경쾌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장르랍니다. 이게 버블검 팝이라고. 풍선껌 노래라는 거죠. 이 마치 지금의 우리 그 아이돌 그룹의 그런 노래들 있죠. 쉽게 듣고 뭐 약간 이렇게 흥얼거리기 좋은 딱 기획돼서 만들어진 노래들. 그렇게 이 당시도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 겨냥하고 그 단순하고 아주 쉬운 멜로디와 코드, 그다음에 그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에 아주 그 단순한 가사에 그냥 흥겹게 그냥 몸 흔들고 따라하기 좋은 곡.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 풍선껌 팝이 유행했는데, 그 버블껌 팝 중에서도 대표적인 노래라고 하죠. 대단한 거죠. 9월 20일부터 1위를 했던 얘기는 거의 뭐 이렇게 실제 그 해에 69년도에 한 3, 4개월 팔렸던 4개월 이 정도 팔렸던 얘기인데, 길어봐야 4개월 팔렸던 얘기인데 4개월 팔린 노래가 그 해 전체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하죠. 엄청나게 팔렸던 얘기긴 하네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이 아치 쇼는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69년도에 이거 뭔지 그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만화 영화라고 했죠. 그렇죠. 만화 영화 중에는 없는 것 같고,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이게 무슨 팝 페스티벌 같은데 이렇게 소개가 되고. 기억에는 있습니까 그 장면이? 아니요, 기억이 없는. 그럼 한국에 수입이 장면이죠. 안 된 영화, 안 된 애니메이션.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실제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부릅니다.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나 그 아무튼 그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그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도 상당히 즐겁고요. 노래 자체가 워낙 좋은 노래여서 뭐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노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래전 이 노래 슈가슈가 또 아치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1969년 9월 20일부터 4주 동안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아치스 슈가슈가 듣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서약기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엔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I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역기행 듣고 계십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시고요. 오늘의 서역기행 지난주에 연희 백사고지 전투 기록 첫 번째 시간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까지 가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네. 아무튼 4천 명 이야기 네, 4천 명이 네, 그러니까 했었죠. 그 전적비 내용을 보면 9월 21일에 미 해병대 5연대 1대대와 3대대를 좌우에 두고 네. 우리 해병대가 중앙에 서서 인민군 4천 명과 맞서서 적 최후 방어선인 백사고지를 점령해서 서울 탈환에 이제 기점을 마련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죠. 백사고지에 4천 명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문. 네. 네. 그 의문을 우리가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4천 명이? 그러니까. 인민군만 4천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백사고지 위치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 도로가 이어지고 철로도 있었고 그 옆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네, 그 둘러갈 수도 주변에 있고. 산들이 많은데 왜 방어를 위해서나 공격을 위해서나 여기가 그렇게 중요했으며 심지어 최후 방어선이었을까? 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그 참고 삼아 네. 마침 우리 그 이 주간이 또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주간이기도 아,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대문이랑 상관은 없지만 서울올림픽에 161개국 13,600명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네. 정식 종목이 23개, 시범 종목이 3개, 전시 종목이 2개. 거기서 우리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땄는데 161개국 13,600명 중에 우리가 금메달을 딱 1등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네. 테니스, 그러니까 핸드볼에 그렇죠. 참가한 나라와 그러니까, 선수단 규모가 따로 있을 것인데 보통 한 16개국 아니면 24개국 정도 될 네. 테고. 그렇게 이제 추려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얘기를 여기로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런 결과가 이유였다. 벌어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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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4천 명이 백사고지 안에 들어가면 꽉 찹니다 진짜. 참호 파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참호를 파면 한 2, 3m 사이에는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성격을 말하자면 서대문 전역에서 벌어진 서울 서북 쪽 전투의 일부로서 백사고지 전투다. 이게 남쪽으로는 이게 영등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이렇게 둘러와서 남쪽에서는 네, 영등포가 한강을, 있었고 네. 서쪽에서는 이제 수색으로 해서 이쪽으로 네. 넘어온 건데 네. 이 전체 병력이 4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백사고지 전투는 이런 이제 서울 서북방 방어냐 돌파냐를 놓고 벌인 대격전의 전체 격전의 일부였고 네네. 그때 그 격전이 벌어진 범위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서대문에 있는 모든 산 지도를 볼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예. 그러니까 백년산, 그다음에 인왕산 일부, 그다음에 특히 안산 전체의 모든 줄기들과 모든 능선들, 네네. 거기다가 마포구의 성산, 와우산, 노고산까지 다 포함된.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서대문 그러니까 불광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예, 서대문 남북가자동, 홍은동, 홍제동, 그다음에 뭐 연희동, 창천동, 그죠? 연남동. 예,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니까. 부가연동, 천연동, 그러니까 서대문 거의 전역에 플러스 마포구, 성산동, 중동, 뭐 서교동, 홍익대학교, 동교동, 서교동 뭐. 네, 동교동, 서교동, 노고산동, 서강대학교 거기가 다 포함된 전투예요. 거기가 다 포함된 전투. 그 거기를 4천 명이 막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이해가 되긴 해요. 네. 사실. 네. 그리고 거기가 계속 그 산평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곳이거든요. 지도를 한번 네. 보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가려지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시면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지도는 그 이게 미국 해병대에서 1955년에 그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이래가지고 한국 전쟁 때 미국 해병대가 이제 했던 작전들을 기록으로 다 남겨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제 2권 책도 얼마나 분량을 많이 썼는지 제 2권
디 인천 서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부터 서울 탈환까지만 책 한 권을 따로 낸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이 작전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9월 21일 작전 지도죠. 예, 요게 9월 21일 상황입니다. 네. 그 여기 왜 그 화살표 세 개가 짙은 화살표. 네, 검정색. 예, 예. 거기가 이제 가운데 백사라는 데를 향하고 있죠. 그게 백사고지라는 예, 요게 거죠? 백사고지입니다. 네. 그 백사 뒤에 보면 56이라는 숫자와 스미스 리치라는 저기 예, 예, 글씨가 써 있고 그 뒤에 예. 쭉 선이 그어져 있고 이게 뭐가 착착착착착착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보면 빗금이 쳐져 있는 거 네, 말이죠. 네. 예. 요게 그 북한군의 주 저항선입니다. 아, 실제 저렇게 그걸 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요 338 그 위에 있는 338이 인왕산이고요. 네. 296이 안산이고요. 예. 그 스미스 리치라고 써진 데부터 56까지가 지금의 연세대학교 서쪽 기슭입니다. 아. 예, 연세대학교 북문 서문 예, 예, 예. 예, 그 사이가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거기서 산 그 그림이 하나 이렇게 끝나고 그 바로 밑에 철길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105S가 있죠. 네. 105S가 여기 이제 그 105가 세 개가 나오는데 SC. SCN 예. N은 이제 북쪽이겠죠. 북쪽이고 네. S는 남쪽이고 C가 이제 중앙입니다. 네, 센터. 그 105S는 뭐냐면 지금의 와우산이고요. 아. 105C는 노고산입니다. 노고산. 105N은 요게 이제 따로 떼면 금화산이라고 하는데 안산에 그냥 그 부가연동으로 내려가는 그 줄기죠. 요게.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높이는 뭐 지금은 뭐 약 뭐 101m 뭐 104m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른데 아무튼 이때는 다 105 고지로 본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 그 화살표 이제 뒤로 가시면 그 철길 위로 요렇게 그러니까 216을 점령하는 데가 그 5사단 3대대입니다. 아, 5연대 3대대. 네. 예. 그 X표 나온 거는 군사지도에서 이제 보병을 말하는데 해병대가 이제 육상에 올라오면 보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쵸. 그 예. X표 그다음에 X표 박스 위에 그 뿔 2개 그려져 있는 거는 요게 대대라는 뜻입니다. 아, 대대. 예. 예. 그다음에 요 오른편에 있는 게 그 상급 부대고요. 네. 그러니까 5연대. 예. 왼편에 있는 숫자가 이제 그 3대대라는 네. 뜻입니다. 5연대 3대대 가운데 KMC 1연대 1대대 네. 여기 이게 한국 해병 해병대. 예, 네. 코리아 이제 마린 콥스죠. 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5연대 1대대 미국 네. 해병대. 그래서 여기가 각기 나눠서 216 백년산입니다. 네. 백사고지죠. 네. 68은 성산입니다. 성미산이라고도 하는. 예. 여기를 요 주 저항선에 맞서기 위해서 교두보로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요게 9월 21일 상황입니다. 네. 예. 9월 21일 상황이 그래서 백사고지가 적의 최후방 저항선이었다. 이런 묘사는 거짓말이다. 틀림. 네, 그게 네. 또 약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네, 한데. 네. 이건 최후방어선이 아니었다. 일단 네. 그거 그리고 여기 나온 모든 이 고지들을 장악하는 게 전체 작전이었다. 네. 거기서 우리 해병대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고요. 백사고지로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확실히. 네. 네. 요거는 이제 이 주 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한 리버 써진 요 위에 왜 섬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게 난지도입니다. 난지도. 아. 네, 난지도 위에 이제 그 수색 불광천 일대에서부터 이제 진격해가지고 각각을 다 점령을 해요. 네, 고온 성공을 합니다. 네. 성공을 하고 이 공적을 이제 기리기 위한 비석이 서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정확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상황을 이제 또 9월 21일 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월 22일 새벽에 뭐 저기 뭐 다시 뭐 재공격했으나 우리가 뭐 3시간의 혈전 끝에 물리쳤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사고지 점령도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만 하루 이상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결국은 이제 점령을 했다는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런데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주 저항선 공격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한국 해병대는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네. 보여드려야 되나요? 더 큰 전투는 왠지 거기였을 것 그쵸. 같지요? 지금. 네, 그쵸, 그쵸. 그런데 왜 그때 얘기는 없고 백사고지 얘기만 한국 해병대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가? 네, 네.
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백사고지 점령으로 이미 그 주 저항선이 다 무의미해지고 붕괴돼서 별 이슈가 없이 수월하게 그냥 갔기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 해병대의 임무는 거기까지였기 때문인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전멸을 했다거나. 참고로 이 아니겠죠. 백사고지 전투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네네. 3일간 있었다고 보통 기록에 나와요. 네네. 근데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약사에 보면 그 22일 새벽에 저기 기습해서 그거를 3시간 전투 그때 격퇴했다. 그 뒷얘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23일까지 뭘 했다는 말인가? 예, 그 다른 이제- 사진이 이제 하나 그림이 또 필요한 건가요? 궁금해지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같은 책에 나오는 네. 22일부터 24일 작전 지도입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CO.D, CO.G, CO.H, CO.F, CO.A, CO.B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요거 이제 컴퍼니 중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대. 대대를 이렇게 세 개의 중대씩이 한 대대를 네네. 근데 6파를 점령했던 그 몇 대대였죠? 거기가 1대대. 오연대 1대대는 자, 이 검은색 짙은 그 화살표가 22일 이 작전의 경로입니다. 네. 그 컴퍼니 A, B, C가 다 105S 와우산을 점령을 하죠. 네네. 예, 홍대 일대가 이제 이때 그 1대대가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216 백년산에 있었던 그 3대대 가운데 H 중대 네. COH가 안산 꼭대기를 점령을 합니다. 네, 296. 예. 그리고 또 검은색 짙은 화살표가 KMC가 가운데 백사에서 내려오고 있죠. 네네. 근데 화살표가 짧죠. 예. 예. 못 온 겁니다. 아. 요 연세대학교 서편 그 산기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날 실패한 거예요. KMC. KMC는 실패하고 자, 그럼 이제 검은 짙은 화살표는 이제 거기서 다 끝나고 예. 이제는 그 가로 세로 무늬가 있는 그 화살표가 23일 작전입니다. 네네. 예. 23일 작전에 KMC가 그 검은 화살표 다음에 또 짧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끝납니다. 네. 여기서 무력화됩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예. 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연희동에 식당 많은 데 있죠. 네네네. 예, 거기에요. 그 동네. 아. 요 동네 그러니까 백사고지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다가 지금의 궁동산 그 공원이 있는 데서부터 이제 연희동 주택가 지나서 지금 그 식당 많은 네. 연희 맛로라고 아예 도로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저지를 당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연세대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예, 연세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연세대 서문 쪽으로 못 올라갔군요. 네, 거기 못 올라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그 오연대 2대대와 임무교대를 합니다. 아. 2대대에 있던 중대가 이제 컴퍼니 D, 컴퍼니 F. 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COD와 COF가 이제 그 23일 작전을 이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6이라고 써진 데까지 가지요. 갔네요. 예, 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날 작전이에요. 이제 그 이렇게 그냥 가로줄 쳐진 화살표만 있는 그 다음 날 작전이 요 스미스 리치라고 하는 데를 향해서 가지요. 여기가 실제로 연세대학교 한 서대문 네네네. 우체국 연세대학교 운동장 있는 그 근처에서부터 네. 연세대학교 한 북문이나 뭐 많이 가야 안산에 있는 무학정 정도까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걸어가면 뭐 한 2-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쵸. 산길이라 하더라도 네, 네. 그 거리를 가는데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안산 꼭대기와 이 와우산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는 쉽게 당일날 22일날 바로 점령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군이 실제로 병력의 대부분을 여기 연세대학교 그 서편 기슭에 집중을 네네. 해놓고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전투가 치열했던 거고요. 이 중심부에서 우리 해병대가 처음에 여기 중심부 장악 임무를 맡았는데 성공을 못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네. 전체 이 작전은 결과적으로 서울 수보까지 이어져서 성공이 되는 거지만 거기서 우리 해병대가 맡은 임무는 여기서 국한에서 말하자면 실패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해병대는 23일까지만 작전 활동을 하고 24일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활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9월 28일 뭐 이렇게 서울수복 나중에 등등부가- 태극기는 가서 꼽죠. 그 옛날 중앙청에 하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뭔가는 없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뭐야 이렇게 그런 실제 것으로 전투를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은 네,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 작전을 수행한 기간이 21일에서 23일까지였고 네. 그래서 백사고지 전투를 21일부터 23일까지 있었다고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지도를 보셨으니까 쉽게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 중앙 부분 지금 연세대학교 서평 기슭에 그 전체 병력이 한 4천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절반 정도가 여기 네, 절반 정도가 여기 있었다고 하고 그 D중대가 이제 그 우리 D 뭐 이렇게 안 부르고 그 D를 이제 머리 글자로 하는 뭐 단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르잖아요. 델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미국 그 해병 그 1사단 5연대 그 2대대의 그 D중대를 도그 독. F는 폭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또 이렇게 동물 중심이구나. 네. 그 도그 중대와 폭스 중대가 여기 엄청나게 사실은 그 전력의 손실을 입어요. 실제로 폭스 중대도 중대원의 한 반 이상이 사상이고 도그 중대 같은 경우는 20몇 명밖에 안 남았대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거기가 전력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 해병대가 뭐 작전 실패한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네, 뭐라고 할 저도 것까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뭐 네. 창설된 지 불과 한 1년밖에 안 됐을 시점이고 그렇죠. 병력의 수나 뭐 전투 경험이나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해병대들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오신 거친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민군 병력이 집결된 상태로 말하자면 그 위에서 계속 그렇죠. 저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가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저는 백사고지 점령한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여기서 이렇게 쏘고 있는데 여기서 밑에 이렇게 백사고지를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거에서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은. 네, 고지를 내려와서 네. 그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넓잖아요. 그쵸.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벌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뭔가 집도 막으니까 시가지 느낌이 날 수도 상상하시면 시가지를 한 거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때 지금 같은 시가전이 아니었죠. 그냥 그런 시가전은 이제 이 서대문 지역을 다 지나고 나서 네.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고. 여기는 그냥 여기는 그냥 풀밭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벌판이었을 것이고 음. 뭐 그냥 다 노출되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해병대 우리랑 임무교대한 그 이대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손실을 입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그 스미스 리치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도그 중대 중대장입니다. 스미스 중이. 그러니까 여기서 작전을 하다가 죽어요, 실제로. 아.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여기 스미스 리치라고 스미스 능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가 연세대학교 서문 쪽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왼편으로 급경사가 있는데 거기로 꺾어서 올라가시면 언더우드 일가가 살았던 그 사택 집이 나오고 그 위로 바로 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산이 그 산을 넘어서면 연세대학교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신과대학, 문과대학 이런 거에 뒷산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산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능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금방 갑니다. 지금도 그 산기슭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가고요. 여기에 무려 2,000명이 인민군 병력이 있었고 그 미군의 한 개 대대가 또 여기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아까 참호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 곳곳에 참호 그래서 이 정말 눈앞에서 계속 출몰하는 상황에서 서로 전투를 했을 것이고요. 아, 그랬겠죠. 굉장히 네. 짧은 거리인데 하루 이상 전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런 이제 이를테면 그 백병전, 수류탄전,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 폭격 지원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원 나온 비행기 뭐 10대 중에 5대가 또 뭐 이렇게 뭐 격추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인민군들에 의해서 또 타격을 입었다고 하고 나중에 전차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겠구나.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쑥대밭이 되었겠구나. 이 지도상에 보시면은 거기랑 그 넘어서 88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데고요. 네, 네. 예, 예. 여기 88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요. 네. 88 여기. 그러니까 56과 88 사이가 연세대학교 캠퍼스인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그 88과 105N 사이가 지금의 그 금화터널 가는 길이고 그렇죠. 그 105N 아래쪽이 이화여자대학교 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 105C는 노고산 서강대학교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 연대, 홍대, 서강대 모두가 격전장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연대 일대는 완전히 정말 처참한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사실은 이 전투 전체의 실제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여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사고지 전투가 아니고요. 뭐 아무튼 그러고 실제로 이 능선들을 다 점령하는 거는 9월 25일이 되어서야 9월 25일이 되어서야 이제 그 D중대 도구중대 그러니까 20몇 명 남은 도구중대가 그 88 아까 말 세브란스 병원 있는 그 언덕을 점령하고 나머지 부대가 그 부가연동 위에 있는 그 금화산 거기를 점령을 하고 3대대가 그렇죠. 3대대가 거기를 점령을 하고 나머지 부대가 그 서강대학교에 있는 노고산 거기를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25일에 그렇게 점령하는데 실제로 26일까지 계속 탈환전 각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는 9월 21일에서부터 백년산, 백사고지, 성산을 점령하는 9월 21일에서부터 9월 25일 혹은 9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서울 탈환 작전의 가장 길고도 치열했던 전투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미국 해병 5연대는 참고로 한국전에 참전해서 요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산 전체에 걸쳐져 있는 북한군 사망자 시신 숫자만 1,750. 아이고. 그러니까 병력 4,000명 중에 반이 실제로 사망을 한 거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럼 부상자까지 합치면 거의 뭐. 그러니까 이민군의 피해도 굉장히 막대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막아야 하는 것과 여기를 뚫어야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영등포 이쪽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는. 영등포는 시가전을 한 이틀인가 걸쳐서 했는데 그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그러니까요. 그 뚫고 올라온 것 같고 이쪽이 가장 그 서울 수복에 있어서는 가장 치열했던 전투고요. 실제로 그 제가 본 책이 요 책 말고 이제 다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미 육군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요 책에 보면 요 챕터 제목을 웨스턴 램파트라고 써놔요. 램파트가 그 장벽 그 성벽을 램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안산 일대가 웨스턴 장벽이었다. 램파트였다. 이렇게 하고 이 9월 23일 이후 등장하지 않던 한국 해병대가 이제 28일 날 새벽같이 중앙청의 태극기를 다는 데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되게 메가더가 자기가 꼽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냥 그 미군들이 먼저 꼽을까봐 뭐 우리 해병대가 먼저 움직였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연세대학교 그 서편 산기슭 언덕에서 정말 지근거리에 이 참호전, 백병전 뭐 이런 것들이 만 하루 이상 그러니까 걸으면 한 20분이면 갈 거리를 그렇죠. 그렇게 수천 명이 거기 엉겨붙어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적게 봤자도 한 6천 명 이상은 전쟁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6천 그러니까 명? 이게 서대문 마포의 모든 산들이 여기 다 격전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해병대를 스스로 일컫는 별칭 중에 하나가 상승 해병이라는 게 있어요. 늘 이긴다. 늘 이긴다죠. 항상 상자에 이제 이길 승자였고. 그러니까 해병대 실제로 그 해병대에 있었던 그 해병으로 군복무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해병대는 한 번도 작전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가르친대요. 뭐 가르칠 수 있지 뭐. 뭐 그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거야말로 이 북사고지 이 전적비에 사실은 어떤 부분은 과장돼 있고 그렇죠. 그죠? 어떤 부분은 축소되었거나 서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 어떤 거는 그렇게 끌어오고 어떤 거는 버리고 그러니까 이 상승 해병 신화를 위해서 네. 필요에 따라 이 정보를 왜곡한 백사고지 전적비 내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사고지 점령한 게 큰 전공인 것도 맞고 그렇죠. 이후에 그 연세대학교 그 사평기술 고지 점령 실패한 것이 사실 크게 흠이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전체 맥락을 빼버리고 네. 마치 백사고지 전투 그거 하나로 마치 서울 그 탈환의 큰 교두보를 우리나라 해병대가 마치 혼자 마련한 것 같은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좀 과하다. 네. 네. 뭐 그러니까 한미 동맹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 미국 해병대의 전공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미국 해병대가 자기네 역사에 기록할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내용을 보면서. 저렇게 많이 죽었으면은 사실 전사를 저렇게 많이 했으면 네. 당연히 이제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아까 그 도그 중대 그 스미스 중대장도 사망했다고 하지만 그 폭스 중대 그 중대 안에 또 소대가 3개씩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폭스 그 소대장 3명이 다 부상.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전원이 그 지휘관이고 병사고 할 거 없이 그냥 막 뒤엉켜서 싸웠던 전투였을 것이고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영화로나 뭐 어떤 그 글로나 묘사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막 쉽지 않은 처참할 것 문제죠. 같아요. 예. 바로 눈앞에서 계속.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이게 전체 전투의 맥락에는 한국 해병대의 실패가 들어 있고요. 네. 예. 적의 규모나 이런 거 외에 전투의 맥락은 최대한 감추고 백사고지 전투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부각시켰다. 요거는 그렇게밖에 이 백사고지 전적비 내용을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안타깝지만. 얘기를 해도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진짜. 이게 약간 공만 이게 부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 제일 많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관은 과대로 인정하자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데 하면서 공은 공대로 정말 관은 과대로 잘 평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뭐 또 이렇게 공만 부각시거나 공을 부풀리거나 약간 이랬던 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정보를 왜곡했다는 게 또 읽혀지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 지금 해병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네네. 그 생각도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렇게 전쟁 등등등 이제 군대 문화 자체가 무기를 들고 흉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투명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하게 돌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이제 투명한 그런 군대 문화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행히 오늘 끝냈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적절하게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아까 여기 나왔었던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OST 두 번째 1등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노래 A Whole New World. 제가 이거를 그렇습니다. 극장에서 봤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